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 똑부러지게 잘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어디 갔을 때 말 정말 잘하세요 라는 칭찬 듣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합격하는 면접 답변 전략 탑3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답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전략과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되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무언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께서 면접에 가시게 되면요, 면접 때에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나 자신을 잘 어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관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핵심을 간파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무원 면접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장에서 말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답변이 단지 면접관님의 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실전 연습을 정말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스피치는 많이 연습을 하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도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방향 설정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습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면접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잘하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공식 4단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답변의 아웃라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4단계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두 갈식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갈식 답변이라고 했을 때에는 결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주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라인데, 면접관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지원자가 바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두 없이 다른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게 된다면 굉장히 핵심 없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접 질문이 취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옳은 두 갈식 답변은요, 저의 취미는 등산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러한 질문에서 이렇게 안 좋은 답변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는 평소에 산을 좋아하고 저희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그곳에 시간이 날 때마다 오릅니다. 따라서 저의 취미는 등산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간파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처진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초반에 무언가 딱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두 갈식 답변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이유와 근거 제시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자, 내가 첫 문장에서 일단 저의 취미는 등산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취미가 등산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짧게 한 문장 정도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되면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이 좋아서 자주 등산을 하곤 합니다. 라는 식의 이유와 근거가 나오겠죠. 즉, 내가 설명한 주제문에 대한 내용을 서포팅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실제 면접 현장에 가시면요,
등산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한 몇백 명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심지어 이유 근거 제시까지 대략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그 몇백 명 중에 살아남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3단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3단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만의 사례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죠. 결국에 면접에 가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경험담, 즉 나의 사례를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풀어갈 때에는요, 너무 길어지면은 또 면접관님의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한두 문장 정도로 추려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번에서 나왔던 이유 근거 제시와 함께 섞어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등산이 나의 취미인 사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부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북한산 등반을 하곤 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산을 타다 보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고, 등산을 마치고 나서 근처 맛집에 들려서 먹는 식사도 너무 맛이 있어서 주말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경험에 근간을 둔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대한항공 면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이 북한산 등반에 대한 취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면접장에 북한산 등반을 자주 가시는 면접관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꼬리 질문으로 어느 코스로 가세요? 어느 봉우리까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지원자는 자기의 취미가 북한산 등반이기 때문에 너무 그 이야기를 즐겁게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면접을 화기애애하게 잘 마치고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잘 살린다면 면접관님께서도 저것은 정말 좀 진부하거나 아니면 너무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면접에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승무원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마무리해주세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절대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승무원과의 연관성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혹 헷갈리는 친구들이 모든 질문, 예를 들어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아니면은 최근에 읽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 이런 질문에서조차 승무원과의 연관성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면은 어떠한 느낌을 받냐면요, 답변이 굉장히 뭔가 인위적이고 뭔가 학원에서 배운 느낌이 나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4번은요, 괄호 안에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것은 질문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모든 질문에서 승무원과의 연관성을 두고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에서 승무원과의 연관성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승무원으로서의 강점은 뭔가요? 등의 승무원 관련 질문들이 있습니다. 답변 공식 4단계에 맞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두갈식으로 답변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결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2단계, 이유와 근거 제시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좋은 팀워크가 뒷받침되었을 때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3단계, 여러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었었던 팀워크의 좋은 사례, 이것을 아주 짧게 한두 문장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땡땡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말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사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 부분은요, 되도록이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혹은 힘들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었다 라는 사례의 클라이막스가 있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4단계입니다. 승무원과의 연관성이죠. 자, 이러한 질문은 승무원과의 연관성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답변을 이어서 보신다면 저의 이러한 팀워크 능력으로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었을 때에도 팀원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실행해낼 수 있는 대한항공의 팀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관성 있게 마무리를 한다면 이 답변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논리적으로 말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면접관님 귀에 쏙 들어오는 답변이 될 겁니다. 이 4단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답변은요, 총 시간이 40초가 되도록이면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어도 1분이 넘지 않는 선에서 끝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팁은요, 절대로 이 면접 답변을 통째로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1, 2, 3, 4단계에 맞춘 나의 답변의 키워드를 그 흐름으로만 순서를 기억해 놓는다면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즉석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하기 연습을 처음부터 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각각의 단계에 맞춘 키워드를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해봄으로써 스피치의 스킬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면접 답변 공식 4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기운 받아서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